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애들 씻었으면 하루에 좋게 10만 원은 써야 돼.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 애 봐주시는 게 오히려 외로움도 달래주는 거야. 막말로 나중에 그 집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재건축하면 8억은 나올 거잖아. 지금 좀 가까이 지내고 잘해드려야 해. 이 말을 들은 순옥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집을 상속받아? 내가 그냥 8억짜리 투자 대상이었구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이순옥 씨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2년, 두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순옥 씨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4억짜리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건축하면 8억은 받을 수 있는 집을 말이죠. 대체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일은 작년 추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경기도의 재건축 대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4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곧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이라 집값이 8억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자녀는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 김상희는 38세로 공무원이고 둘째 아들 김상혁은 35세로 회사원이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혼자 살면서도 명절만큼은 자식들이 오니까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도 맛있게 재워놓고 송편도 직접 빚었습니다. 요즘은 사서 먹는 집이 많지만 순옥 씨는 반죽부터 직접 만들어서 예쁘게 빚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무생채까지 나물도 직접 무쳐서 정말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상희와 상혁이가 각자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딸 상희가 음식을 먹어보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 갈비찜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우리 남편이 엄마 요리 진짜 좋아할 거야. 진짜 맛있어. 이런 갈비찜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 아들 상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와이프 요리 못하는데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 정말 최고야.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순옥 씨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싸줄까? 집에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한 번 더 먹어. 그때만 해도 순옥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해준 갈비찜 진짜 맛있었어.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 우리 남편이 계속 얘기하거든. 엄마 갈비찜이 그렇게 그립대. 하루 종일 엄마 갈비찜 얘기만 해. 순옥 씨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상희야, 엄마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하지만 상희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 아이들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부탁드려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음식만 찾아. 순옥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주들 생각도 나고 딸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말이죠. 그래, 알았어. 언제 필요해? 이번 주말에 갖다 줄 수 있어? 고마워, 엄마. 진짜 최고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갈비찜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옥 씨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상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육아로 너무 힘들어해서 반찬 좀 부탁드려요. 미역국이랑 불고기 그리고 나물 몇 가지만. 순옥 씨가 물어봤습니다. 나물 몇 가지가 몇 가지인데? 엄마가 잘하는 거 있잖아.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아, 그리고 김치도 좀 담가줘.
우리 애가 엄마 김치만 먹는다니까.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또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순옥 씨의 일주일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엔 딸내 반찬 해서 갖다 주고, 화요일엔 아들내 반찬, 수요일 저녁엔 상희가 늦게 끝나서 외손주 봐주고, 목요일엔 상혁이 부부가 애 맡기고, 주말엔 또 찬거리 사다가 반찬 만들고, 정말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애 맡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상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회사에서 워크숍 가게 됐어. 1박 2일인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남편도 출장 가서. 정말 갑자기 생긴 일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일 아침부터 모레 저녁까지. 애들 준비물은 다 챙겨 놓을게. 엄마 집에서 재워주시면 돼요. 애들도 할머니 집 좋아해. 순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다 정해놓고 말하네. 내가 거절하면 어쩔 생각이었을까? 하지만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상혁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기념일이라 저녁에 외식하려고 해요.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9시쯤 데리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순옥 씨는 또 생각했습니다.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예약까지 다 해놨나 보네. 만약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생각이었을까? 3개월이 지나자 요구사항이 점점 구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찜닭도 해줄 수 있어? 우리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엄마 요리가 맛있다고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상혁이도 요구가 늘었습니다. 엄마, 반찬이랑 같이 국도 끓여줄 수 있어? 우리 와이프가 북엇국이 먹고 싶대. 순옥 씨는 점점 힘들어졌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상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번에 해준 갈비찜 좀 짰어. 간 좀 연하게 해줘.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번엔 간이 딱 좋다고 했는데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줘. 요즘 애들 나트륨 섭취 때문에 걱정이야. 그리고 잡채는 당면 좀 더 쫄깃하게 해줘. 저번엔 너무 불어서 맛이 없었어. 순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불만을 표현하니까 말이에요. 알겠어. 다음부터 신경 쓸게. 상혁이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해준 김치 뭐야? 너무 싱거워. 젓갈 좀 더 넣어서 해줘. 우리 애가 싱거우면 안 먹어. 상여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40년 동안 김치 담가왔는데 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엄마도 나이 드니까 손맛이 변하나?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옥 씨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 든다고? 손맛이 변한다고? 고맙다는 말은 언제부터 사라진 거지? 처음엔 그렇게 맛있다고 해놓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상희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해준 미역국 뭐야?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애들이 안 먹겠다고 해서 다 버렸어. 평소대로 했는데 미역국 간은 항상 그렇게 맞췄는데? 나이 드니까 입맛이 변했나? 요즘 해주는 음식들이 다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상혁이도 가세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저번 갈비찜도 고기가 질겼어. 예전만 못해. 순옥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요리를 해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음식에 대해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말이죠. 그럼 안 해주면 되겠네. 그러자 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더 신경 써서 해달라는 얘기지. 상혁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조언해주는 거잖아. 더 맛있게 만들라고 하는 거지.
순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언? 40년 동안 요리해온 나한테 조언이라고? 처음엔 맛있다고 해놓고 이제는 이게 조언이라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상혁이에게 전화가 오길래 병원에 가는 걸 알렸습니다. 상혁아,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내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몇 시에 가? 오전 10시에 예약했어. 그런데 상혁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병원 다녀와서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내일 우리 부부 모임이 있어서. 순옥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잖아. 병원 갔다 와서 봐달라는 거지. 시간 맞춰서 애 데려다 놓을게. 그러곤 순옥 씨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상희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상혁이 말 들었어. 내일 애 봐주신다면서? 우리도 급한 일 생겼는데 같이 봐줄 수 있어? 상희야, 엄마가 내일 무릎 때문에 병원 간다고. 오전에 병원 가시면 오후엔 괜찮잖아. 우리 애들 엄마 제일 좋아하는데. 몇 시간만 봐줘. 우리도 정말 급한 일이야. 순옥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픈 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 일정만 중요한 거구나.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이쯤 되자 자식들은 순옥 씨의 도움을 완전히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희는 이제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어머니 오시는데 음식 좀 준비해줘.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전 종류 몇 가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당장 혼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고 엄마만 시간 있잖아. 부탁해. 상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오는데 안주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 순옥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날이 갈수록 당연스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순옥 씨가 상혁이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다가 아이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했던 상혁이 부부가 돌아와서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점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거 보니까 고됐었나 보다. 가끔 엄마한테 미안해.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얼마나 편한데.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운동 삼아 이것저것 하시는 게 낫지. 순옥 씨는 아이방에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애들 씻었으면 하루에 좋게 10만 원은 써야 돼.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 애 봐주시는 게 오히려 외로움도 달래주는 거야. 막말로 나중에 그 집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재건축하면 8억은 나올 거잖아. 지금 좀 가까이 지내고 잘해드려야 해. 이 말을 들은 순옥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집을 상속받아? 내가 그냥 8억짜리 투자 대상이었구나.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값만 계산해봐도 한 달에 얼마나 절약되는지 알아? 우리가 반찬 사 먹으면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가는데. 상혁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시터는 하루에 10만 원인데 엄마는 그냥 해주시니까. 순옥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나는 그냥 8억짜리 부동산이었구나. 지금은 공짜 베이비시터, 공짜 반찬 가게. 나중에는 상속재산. 순옥 씨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좋아. 재건축해서 8억 받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재건축도 못하게 지금 당장 팔아버리자. 나를 투자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투자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순옥 씨는 그날부터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동산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대기 중인데 지금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처리가 가능할까요? 제주도 집도 알아봤습니다. 1억 반이면 바다 근처에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더라고. 나머지 돈으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모든 걸 철저히 비밀로 진행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순옥 씨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마지막 주에도 상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는 동치미 좀 만들어줘. 순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상혁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급한 일 생겼어. 순옥 씨는 마지막으로 손주를 봐주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나중에 크면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냥 공짜로 돌봐주던 사람으로 기억할까? 마침내 집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건축 대기 중인 집을 4억의 금매로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년만 더 기다리시면 8억은 받으실 수 있는데. 순옥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팔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달 후 평소 같으면 상혁이네 집에 반찬을 갖다 줄 시간이었는데 순옥 씨의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상혁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전화가 안 되네? 오늘 반찬 갖다 주는 날인데 이상하다. 상희도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가 왜 안 되지?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된 상희가 엄마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상희가 상혁이에게 전화를 했고 연락을 받은 상혁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게 뭔 소리야?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두 남매는 급하게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순옥 씨요? 어제 최종 잔금 처리하셨는데요. 4억의 현금 거래로 깔끔하게 팔렸습니다. 상희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재건축 대기 물건을 왜 이렇게 급하게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만 더 기다리면 4억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상혁이가 경악했습니다. 4억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엄마가 정말? 상희가 기절할 듯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야. 재건축하면 8억도 넘게 나올 수 있었는데 4억을 그냥 날린 거야. 상혁이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일주일 후 두 자녀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순옥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상희야, 상혁아. 집 팔고 이사 간 거 이제 알았겠구나.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해두고 싶어서 편지 남긴다. 너희 생각을 확실히 알았다. 엄마를 지금은 공짜 가정부, 공짜 반찬 가게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재개발된 집 상속받을 부동산으로 생각한 거 다 안다. 시터는 하루에 10만 원인데 나는 공짜고 반찬 사 먹으면 한 달에 50만 원 나가는데 내가 해주면 공짜고. 엄마는 아파도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 진짜 속마음을 내 두 귀로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무너지더구나. 생각해보니 6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더구나. 결혼해서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며 살고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은 다 접어두고 살고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잘 살아라. 자식들은 이 편지를 받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혁이는 아내와의 대화 내용을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남매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희가 상혁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엄마가 듣고 충격받으신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상혁이도 반박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잖아. 엄마한테 음식이 맛없다고, 손맛이 변했다고 그런 말 했잖아. 자기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서로의 탓만 하고 의만 상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순옥 씨는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기 제주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1억 반에 샀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 정말 마음이 평온해져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흙을 만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제 손으로 컵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62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난 언니들과 함께 카페도 다니고 진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순옥 씨는 젊었을 때의 기술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용 기술을 배웠었는데 그걸 살려서 주말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잘라드립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진심으로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환경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환경 보호도 하고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함께 하는 분들이 모두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세요. 순옥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혹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는 없을까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는 있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곳에 있어봤자 공짜 베이비시터, 공짜 반찬 가게 역할밖에 못했을 테니까요. 자식들이 저를 정말 엄마로 그리워한다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식들은 지금도 제가 없어서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저는 자유니까요. 여러분, 순옥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도 존중받아야 하고 감사함을 표현받아야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계시나요?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순옥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